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유튜브 채팅창 보고 좀 웃었는데 그 평강 할매님께서 네. 어렵냐? 나도 어렵다. 그 다모 드라마 아세요? 네. 명대사죠. 아프냐? 나도 굉장히 아프냐. 옛날인데요. 아, 요즘 잘 모르시려나? 네. 예. 네, 아픈 구간을 좀 지나가고 오늘은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게 내려갈 때도 칼같이 무섭게 내려오더니 오를 때도 이제 무섭게 오르는 네. 그런 양상. 시장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요? 나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올라갈 때는 상승 종목 비율이 80%, 예. 하락할 때 80%. 이것은 개별적인 기업의 펀더멘탈 이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시장의 리스크온 분위기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가부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고, 시장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의 단초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낙폭과대주 위주로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회복할 때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예. 올라서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시장의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굉장히 많은 대외적인 변수, 리스크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채권금리 부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권금리. 예. 채권금리가 5%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뭐 이건 10년물 기준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시장 참가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전략을 수립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10,000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내에서 작년 대비 올해 가장 많이 줄어든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예.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늘어난 쪽 같은 경우는 대체 투자와 채권 쪽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어제 FOMC 결과물을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지금 2년물, 10년물, 30년물이 모두 다 평균적으로 15bp 가까이 하락을 한 떨어지고 있죠.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오늘 이렇게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FOMC 결과 시장이 이 정도는 올라줘야 됐다. 네. 예, 그동안 무너졌던 걸 생각하면이라는 이제 말씀도 주셨고. 그런데 이번에 FOMC 내용 안에 QT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이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간다. 결국 아직 한쪽에서는 그 금리를 묶어놓고 다른 쪽에서 양적 긴축은 지속한다는 거고,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이제 변동 없이 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사실 뭐 인플레이션 타겟 상향 나오면 좋았겠지만은 거의 이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고. 가능성 높지 않았었고요. 예. Q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 부분을 바꾸기는 사실 우리의 기대 요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어제의 FOMC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부분을 판단을 해보면은 많은 글로벌 IB들이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금리 그 인상 이유는 끝났다. 뭐냐면은 예. 성명문의 내용 자체가 지난 FOMC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금융 여건이라는 부분의 표현을 공식적으로 삽입을 했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채권금리의 상승이라는 것이, 시장금리의 상승이라는 것이 결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필요 없게 만들어준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 하나 더해졌었던 뭐 지표는 자 아시다시피 ADP 민간 고용이 네.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부분도 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요일 날 앞두고 있는 고용 보고서상에서의 불안 요소들을 일부분 잠재워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ADP 민간 고용과 동일한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또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졸트에 비해서. 예. 엄청나게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 결국은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거기에 더해서 이번 채권금리 상승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투기적인 채권의 매도 수요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숏 예. 쪽에 매도 수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5%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디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고, 거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인식들이 더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투기적인 채권에 대한 수요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다시 한번 채권 금리가 급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 요인들 이것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방향은 위쪽으로 잡았다. 오늘 FOMC를 기점으로 네. 좀 편해졌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반도체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10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 뭐 디스플레이나 다른 쪽도 좋았지만 반도체의 급감된 부분이 조금 완화됐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고정가 이제 드디어 디램 10월 수치가 반등했습니다. 스팟가면 하루하루 현물 데이터는 그렇죠. 맨날 바뀌지만 고정가는 잘 안 움직이는데 이게 반등을 줬다. 반도체 앞으로 가격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연결고리가 좀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 HBM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좀 실수로 넣었는데 9% 네. 급등이에요.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AMD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분위기 안 좋았죠. 네. 가이던스 정말 안 좋게 됐거든요. 그런데 컨퍼런스 콜 때 이 이야기 나오자마자 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AI 반도체에 대한 언급이고 곧 양산 들어갈 거고 매출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AMD가 9%가량 급등을 한 겁니다. 첨단 반도체 밸류체인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침에 개장 전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전방위적인 반도체 강세가 눈에 띕니다. 코스피에서 시총 2위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밀어내고 SK 하이닉스가 다시 2위 탈환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사실 아까 이제 제가 내용을 쓸 때만 하더라도 2위가 바뀌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바뀌었어요? 예, 다시 이제 3위로 내려갔어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주가 상승폭이 그랬군요. 좀 확대가 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와, 자리 싸움 치열하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예. 120조 원 가까이 이제 됐었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80조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이제 91조 선에서 맞붙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2위권 싸움에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위 차지하는 기업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이것이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고정거래 가격의 흐름은 어제 이제 발표가 됐었던 내용이었고요. 예. 지금 디램 가격이 1.3달러, DDR4 8GB 기준입니다. 예. 1.3달러에서 1.5달러로 올랐고 여러 가지 제품군들 대략 10여 개 이상의 제품군들이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예. 거래가 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낸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진짜 늦게 움직인다 싶었어요. 예, 굉장히 조금 예. 올라왔는데요. 하지만은 두 개 제품이 모두 다 상승을 한 것도 거의 2년 이상의 일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왜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뭐 반도체 업종군들이 다 올라오지만 첨단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이제 AMD 실적을 말씀을 주셨지만은 어제 이 장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제 개장전이었습니다.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간값 기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한 4% 정도 하회한 매출 발표를 하면서 예. 쭉 밀렸었다가 지금 이제 GPU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그 부분을 어제 이제 정규장에서 반영을 하면서 9%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9.69%.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이 주가의 반등이라는 것은 GPU 쪽, 즉 이제 이 AI를 필두로 한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AMD의 GPU 싸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렇죠. 그리고 AMD가 이러한 부분 쪽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HBM 수요는 더욱 높아진 가운데 엔비디아의 추가 물량의 삼성전자의 투입 그리고 AMD의 삼성전자의 진입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AMD랑 삼성전자랑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여기 AI 칩은 네. 예, 그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가 꽉 잡고 그렇죠. 있고, 예. 하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삼성전자 쪽의 물량도 당연히 이제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투자의 집중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HBM3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예.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아까 TFE 뭐 그리고 TFE. 이오테크닉스, HPSP 이러한 첨단 공정과 수율 쪽에 맞닿아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요소를 좀 오늘 이해할 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첨단 반도체 밸류 체인들 나와 있고 특히 제일 위에 있는 장비 부품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게 제일 이제 매력적으로 보고 계세요? 사실은 SK하이닉스의 우위가 지속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한미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자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주가의 상승이라는 게 예.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덜 올라온 종목군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 기업들, 이런 예. 기업들의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한미반도체 TFE뿐만이 아니라 예. 현재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까지 그 이제 아마 그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네. 아마 될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겹치죠. 사실은 네. 이 소부장단은 지속해서 흐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리도 살 수 있다 없다 이것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뭐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또 관심 있게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점에서도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한 이틀 전인가요? 네. 기사 루머성 기사 하나 떴었잖아요. SK 하이닉스 공장 짓는데 돈 없어서 스탑됐다. 청주 공장. 네. 그거 잠깐 올라왔다가 삭제됐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사실 장비주들 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예. 이런 기업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유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1년에 50조 벌면 뭐해 30조 투자하는데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올해 대규모 적자를 내고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이익을 내겠지만은 사실 HBM3 쪽에 강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HBM 쪽이 열렸으니까. 그렇죠. AI 쪽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러한 고금리 상황 속에서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전략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은 뭐 저는 이러한 단순한 투자 계획에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업황에 주목해야 될 시점이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나온다면 그게 이제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첨단 반도체 부분만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볼까요? 닷컴 버블 이후 최악. 2차 전지 바닥 안 왔다. 닷컴 버블 이후에 최악의 약세인가요, 지금? 지금 배터리가? 코스닥이 이제 2개월 동안 빠진 흐름이 예. 2개월 동안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3개월 동안. 어, 일 거예요. 아니 2개월인가요? 네, 2달 동안 20% 예. 가까이 빠졌는데 그것이 이제 거의 뭐 최악의 성적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닐 텐데 사실은. 네. 그 예전에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한 달만 30% 급락했었어요. 코스닥 네. 시장이. 네, 이런 거는 좀 너무 자극적으로 뽑은 게 그렇죠.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2차 전지.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인데 한 달간만 빠진 등락률 보니까 대부분 두 자릿수 하락률이네요. 예. 네, 저도 사실 이 제목을 보면서 예. 아니 어떻게 닷컴 버블하고 2차 전지를 비교를 할까 그러니까요. 이런 이게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예, 좀 과한 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닷컴 버블을 버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약간의 환상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은 2차 전지 섹터라는 것은 예상보다 분명히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결국은 향후의 전망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 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매출액에 대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의 섹터를 단적으로 뭐 비교하는 것은 저는 뭐 좀 자극적인 예. 기사의 제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닷컴 버블이 2000년대에 있었죠. 네. 2000년대 때 그땐 버블이죠.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버블이었고 그렇죠. 정말 대부분의 수많은 기업들이 문 닫고 없어졌습니다. 그때 네. 살아남은 기업이 뭐 100개 기업 중에 뭐 한두 개만 될 거예요. 미국에서 그때 살아남은 게 마이크로소프트였던 것 같고 뭐 이런 몇 개 네. 기업만 살아남아서 지금은 정말 공고한 그 자리를 지위를 잘 잡고 있는데 배터리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죠. 문 그렇죠. 닫는 기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예, 별개로 이제 볼 거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해주신다면 배터리의 약세 이건 어디에 기인하다고 보고 계세요? 네, 배터리의 약세는 뭐 워낙 복합적이죠. 첫째는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두 번째는 중기적으로 그들이 예상했었던 스토리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OEM의 전략이라든지 원가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향후 우리가 예상했었던 실적보다 좀 덜 나오면 어떡할까. 예. 밸류까지 높은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고금리라는 것도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정책 리스크 너무 표현할 많은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대변수 리스크 요인 자체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주가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금리 빠지게 되면 성장주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네. 부분과 성장주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될 때는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서두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어떠한 종목군들이 제일 세게 올라오고 있느냐를 봤을 때 지금 AI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맞아요. 굉장히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고요.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장중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장중에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 결국은 시장의 리스크온 분위기가 발현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다만 조심을 해야 될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약한 수급 흐름 속에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대응 전략 자체를 수립하는 것 자체는 유효하겠지만은 예. 본격적인 업황의 반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리튬가에 대한 회복이 리튬.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리튬 반등이 없으니까 네.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을 그렇죠.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시장은 어떤 섹터가 주도주군이 될까요? 반도체는 앞서 했으니까 제외하고요. 네, 우선 뭐 채권금리 안정화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연초에 이제 성장주로 좀 이름을 올렸었던 기업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AI.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조금 더 안정화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최근에 또 역시 주가 급락한 엔터주들이라든지 이런 엔터. 것들도 재차 시장 내에서의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타픽, 엔터 타픽 찍고 마무리합니다. 사실 루닛이 뭐 항상 타픽이긴 하지만은 예. 오늘 뭐 미국의 면역 강화 마켓 이슈와 함께 너무 급등을 해서요. 약간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예. 뭐 루닛, JLK, 뷰노, 딥노이드 이 4개의 기업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예. 4개의 기업 함께 보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JYP 엔터와 하이브가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는 JYP는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출연자 분마다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의견이 거의 공통됩니다. 내용 같이 참고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